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이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얘기하고 또 쇼츠를 찾아보고 그러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얘기하고 정의를 부르짖던 노무현 대통령이었기에 정의와 상식이 사라진 세상에서 더욱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검찰입니다. 능멸과 보복, 이명박 정권의 충견 역할을 했던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지요. 지금 검찰은 과연 정권의 주구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의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고 함께 사는 세상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에서는 윤석열 부부가 살던 집에서 버려진 책을 주웠던 권성희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여러분께서 좋아요 또 댓글 알림 눌러주시면 정어리TV가 쑥쑥 자라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누른 분은 안 계시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어젯밤 늦게 39만 명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오래 걸렸는데요.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들 빠져 계시죠.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어제 동시 접속자 수가 좀 이례적으로 적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줄어들었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보고 계신 분들이 시청 중이다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봐주신다면 오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끝날 때쯤 5분 선정해서 글래머 선크림,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에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강추했던 정어리몰 기획상품 언양 불고기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좀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언양 불고기 주문하실 분들은 좀 늦어도 좋다 그러면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직 커나가고 있는 정어리몰이 감당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데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는 시간을 잠깐 좀 갖고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요즘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했던 이 얘기들 쇼츠 동영상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가장 화제를 모았던 그 영상 하나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실까요?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연설 잘하십니다. 참 지금도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명연설이었습니다. 연설을 잘 하셔서 저렇게 사람들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가 말했던 정의, 그게 없으면 어떻게 명연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다시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김종욱 원장님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죠? 예, 2003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또 다시 통일부로 갔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느낄 수 있는 뭐 에피소드 하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재임 때는 워낙 바쁘게 일하셨는데 퇴임하시고요. 2008년 4월 2일이니까 한 두어 달 안 됐을 때 저희 NSC 팀들이 이제 내려가서 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인사하면서 이제 멋쩍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졌네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졌네요. 근데 뭐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라고 미안해 하시면서 내가 이 동네에 내려와서 곤충 박사가 되려고 합니다. 생태 마을을 만들어서 곤충 박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배자의 자유는 박탈돼야 됩니다. 시민의 자유가 확대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한 미디어가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민주주의와 대한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좀 곤충 박사, 생태 마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하겠다. 내가 그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잘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 한 지 이제 1년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참 좋은 분을 잃었다. 그것도 또 다른 이제 권력이라고 해야 하나, 검찰 권력에 의해서 또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아프고 뭐 이러죠. 뭐. 네. 밀짚 모자 쓰고 손녀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 타고 가던 그 모습 참 잊혀지지 않는데, 그런 대통령 우리도 이렇게 좀 계속 품고 살아가고 그런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볼 때마다 참 아쉽고 안타깝고. 우리 김철근 총장님도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뭐 재밌는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꽤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정치를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13대 총선에 이제 당선이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온 지 1993년도니까 2002년도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 그리고 뭐 작은 민주당,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고, 역시 그 당시에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였죠. 그런데 굉장히 그 당직자들하고는 좀 절친했거든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서 당직자들하고 이제 그 전체 당직자들 모아서 오찬을 했는데, 제가 운 좋게 후보 바로 앞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그때 대세에는 이인재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링에만 올려주세요. 링에만. 네, 제가 확실하게 이해창을 잡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아직도 선해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후보가 됐죠.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팬덤이 형성되는 그런 거였죠. 노사모가 되고, 그리고 대이변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국민 참여 경선이 지금 대통령 후보 뽑는 각 정당의 모델 비슷하게 됐거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우리 정치사에 큰 일들이 참 많죠, 사실은. 예. 예. 이향님, 사람 냄새가 짙은 분 많이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 말씀에 그냥 눈물이 주르륵 합니다. 저 뜨거운 말씀이 정의가 밝혀지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일베사냥꾼님, 노무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대통령 노무현님 그립습니다. 추억의 메텔님, 품격 있는 울림의 연설, 사람들을 움직이고 뭉클하게 만든 진심을 전해준 명연설가이시죠. 그런 글 보내주셨는데요. 지우아빠 헬리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봉화마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작년에 봉화마을이라고 문자 주신 것 기억이 나는데 지우아빠 헬리님 잘 다녀오시고요. 참 1년이 빨리 가죠. 그만큼 지우도 빨리 크는 거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왜 우리를 지금도 울리나? 그 울림은, 우리를 울리게 하는 그 울림은 진심 그리고 올바른 것을 추구함,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하면 또 소탈한 거를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내무반을 찾아갔는데 그 1등병인가 겁대가리 없이 대통령님한테 맞습니다. 맞고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황당해서 쳐다보던 그 모습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영상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와. 네. 질문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거. 괜찮고요. 근데 요새 이병도 용감하네요. 감사합니다. 야. 안진걸 소장님 보니까 이병이네. 예. 그야말로 새파란. 아니 방위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현역 서병이 맞습니다. 맞고요를 괜찮습니다. 괜찮고요로 이렇게 하시는데 2009년 5월 23일 지금 저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교사들과 노동자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고 있는데 비보가 들어오며 집회장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 비판 많이 했잖아요. 제가 뭐 그때 이제 청와대 계셨던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나 또 민주당에 있던 김철원 총장이 보시기에는 시민단체들이 너무 세게 비판한다라고 반박도 하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서운하다, 너무 오버한다는 선배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했고 굉장히 막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5만 명, 6만 명 있는 그 집회장이 완전히 이제 살잡고 그런 거만 울먹이면서 평소에 우리가 비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이래 가실 수 있느냐, 다 막 여기저기서 울고 훌쩍이고 평소에 비판했던 사람들까지 다 그러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참 좋아했구나, 비판했지만 그게 정말 애정도 있었고 기대도 커서 그랬구나, 우리 DJ 우리 노무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거죠. 한 일주일간 저도 거의 막 TV만 보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인가는 대선 전에 참여연대도 한번 놀러 오셨어요. 옆에 그 종로 사무실이 안국역 종로경찰서 건너편에 노무현 의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바로 길 건너에 안국빌딩 2층에 2층 3층에 참여연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웃인데 한번 왔어요 하면서 박원순 변호사님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반갑게 이렇게 우리 간사들 악수대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생각이 눈에 선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 지금 만약에 이병이 윤 대통령에게 도리도리 한번 해주세요 하면 어땠을까요? 제 사지가 들려서요. 이틀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을 거의 뭐 입에 어마어마한 폭력을 나면서 압수수색. 네, 압수수색. 그다음에 가족들
가족 비리도 있을 수 있다. 탈탈 털고. 네, 3대를 털 가능성이. 이때는 사단장 바꿀까요? 아니 그런 일로 사단장을 바꿔서 되겠습니까? 아니, 경무하겠죠. 장관이 날아가겠네. 네, 장관까지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텐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런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28일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재의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볼까요?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재심의 요청된 그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예, 이제 국회의장이 일단 상정하고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28일 날 될 텐데 김철근 총장께서 한번 그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면 어때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18표가 예. 나오면 재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다 참석했다고 했을 때. 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22대에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 지금 현재 21대 의원 중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안철수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 외에는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낙천됐거나 낙선된 분들, 그분들이 한 50명 정도 좀 넘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 안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안 나오면 출석 의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과반수 이상 출석의 3분의 2의 동의로 의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약간의 찬성 기류에 더하기 표를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모수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하고 예를 들면 개혁신당도 4명인데 전원 출석하고 개혁신당도 다 찬성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이 되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최소 두 자릿수 정도만 그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재의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 이유가요. 특히 이제 낙선되신 분들이 총선 때 그 민심의 흐름이란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선 이상 했던 분들은 과거에 20대 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탄핵 의결을 했을 때 경험이 있어요.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그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 특검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고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상당히 그 국민의힘의 그 낙천된 분들이 표심이 흔들릴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5월 28일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지금 표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입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우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표 단속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 그리고 각계 격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주민 의원인가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현장에 참석을 안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번 21대에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위 그 어떤 국회의원들의 양심,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들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고 또 생존 해병 부모님 편지도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국군, 젊은 국군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같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좀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 지금 최수근 해병의 특검이 윤석열 특검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건 최수근 해병의 문제에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통치자가 통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로 스스로 그 늪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윤석열 특검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호명을 하면서 재의결 찬성표를 부탁을 했던데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의원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것도 아이디어예요. 참 어제였죠. 어제 그 개혁신당 최고위 그 회의에서 의원님들 이름을 다 부르겠다 하더니 진짜로 113명 의원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절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으면 공개 발언을 저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제 허은하 대표님 호명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제 갈라 나왔으니까 신용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최소한 이 최상병 특검법만큼은 이게 진짜 보수의 가치다. 그 억울한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갔다가 정말 이 사회를 읽으면 모두 아버님이 소방관입니다. 10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다른 아이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아버님들한테 다 연락을 할 거 아니야, 어머니. 근데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도와주려고 전하는 건데 됐어 나는 나 그냥 따라서 아들한테 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낸대요. 그 생존 장병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서잖아요. 이제 너무 미안하고 그러는데 이 아버님 어머님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버님도 나라에서 평생 헌신하신 제가 동료 소방관을 만났거든요. 제발 정말 국민의 부모님들이 생존자면 그 부모님의 편지도 받으셨다는데 이 최수근 해병의 부모님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신 그거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저도 정말 호소드리고 싶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더라도 정말 요것만큼은 좀 제발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셨으면 28일 한번 봅시다. 보수형님 TV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어제 김진표 의장이 합의하고 오라고 오해해서 국짐으로 가라고 했던 것 일단 사과합니다. 꼭 마지막에 좋은 일 해주세요. 어제 국민의힘으로 가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제가 이거 합의하고 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보수형님 TV님 그러면 이거 슈퍼챗 보내주신 거 이거 김진표 의장 보내줘야 되나요? 자 이제 야당은 참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이 크겠죠.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준비됐나요? 당론으로 우리 의사 관찰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확인도 하고 또 여러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그런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나온 김에 추경호 대표가 그저껜가 그 거부권 행사 관련해 가지고 했던 이야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는 건 좋은데 바이든도 11번 행사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 양반이 막걸리 좋아해나?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 635건 했으니까 앞으로 더욱 더 가열차게 노력해서 이 기록을 깨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하여튼 김종욱 원장님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봅시다. 바이든 11번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제가 볼 때 바이든을 날리려고 하나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들은 대체적으로 공익적 가치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공화당에서 제출했을 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기금 운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SG 경영이라고 그래서 윤리 경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공화당에서는 그냥 재무 상태만 보고 또 연기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현재적인 트렌드나 ESG 경영에도 맞지 않고 전 세계적인 윤리 경영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거부권은 뭡니까? 농민들을 위한 거 거부해. 간호사를 위한 거 거부해. 노동자를 위한 거 거부해. 공익적 가치가 아니라 저희 부자와 특권층들을 위해서만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우 다르고요. 또 하나는 그 아들 부시 때부터죠.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이전에 비해서 거부권 행사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들어오면서 공화당과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면서 좀 그 거부권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추세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줄어들고 있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이것들을 다시 재의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행정 권력을 갖다 막아내는 것이 현 추세인데, 추경호 원내대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쏙 가져와가지고 11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체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의 흐름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행태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든은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이 맞습니다.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의혹이 있는데 자기 아들 관련된 것도 특검을 바이든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본인 것도 부통령 시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밝히게 하는 것이. 미국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럼요.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측근 관련해가지고 거부권 했다가 다시 재의결됐고. 네네, 맞습니다. 전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진짜 명언이다,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거부권 행사자가 범인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에 범인이 명확하게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저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한마디가 돼 있습니다. 요걸 꼭 밝혀야 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막 언성을 높인 다음에 감옥 갈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거죠란 말합니다. 그 풀 오딩 그러거든요. 정말 딱 그 꼴인 거잖아요. 지금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열심히 해라고 해놓고 진상규명 해놓고, 그래서 국방부장까지 모두 결재까지 다 특하고 법에 의하면 어쨌든 지체 없이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을 버럭화를 내면서 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책임 물어야 되냐면서 장관한테 경로에서 전화를 하고, 그때부터 이 모든
수사가 지금 방해되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 같은 참군인이 집단항명 수배라는 정말 전시되는 직결처벌되는 무시무시한 죄인이 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결국 보면 이 특검이 정말 최상면 특검 보면 윤석열 특검법이 되니까 자기가 이거 감옥 가기 생겼구나 하면서 거부한다고 몇 개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때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직권남용 관련된 것을 너무 잘 알 겁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경로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법률 위반입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 상황이고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것은 탄핵 사유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어떻게 걸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특검을 거부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나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을 쓸 줄은 알지만 정치를 할 줄은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만 연구를 해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나님이요. 바이든이 지 마누라 특검 거부했다더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락님, 거부권 좋아해서 이승만 바이든 좋아하나 보네. 어처구니가 없네. 참새님,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빙구요. 빙구라는 말도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나요?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 635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양심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왜 635번 거부권 행사했는지 압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국가 재정을 막 쏟아붓는, 그래서 완전히 대공황을 겪은 미국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가니까 국회에서 장난들을 많이 친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럴 때 우리 지역구 좀 끼워 넣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 뭘 좀 받아내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막 올렸는데 그걸 다 거부한 겁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연임을 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걸려있는 문제, 또 가족에게 걸려있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거부한 역사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데 그걸 거부해놓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했느니 어쨌느니. 김종국 원장님, 좀 저런 걸 볼 때마다 저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나?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 국가 전복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저 정도의 발상이라면. 아니, 국민의 3분의 2 이상의 여론이 특검법을 통과시켜라.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국회가 그냥 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시킨 것, 그걸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민주질서 자체를 갖다 스스로 자기들이 예를 들면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소위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탄핵이란 탄자도 지금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헌법에 탄핵이란 단어가 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게 반헌법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두렵겠죠. 예. 두렵겠죠. 왜 본인이 그럼요.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언론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언론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언론 그런 것들 그것만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했다. 그것이 왜 635번이 됐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 정어리 TV 아니면 얘기를 안 해주죠. 그럼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물결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탄핵으로 가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언론을 아무리 장악하고 비틀고 그래도 그걸 감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드한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아주 옛날에 그 직선제 초기죠. 그때만 해도 이제 군부 독재가 힘을 갖고 있을 때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면 그 유세장 장면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노태우 모임 쪽은 크게 사람들 몰려 있는 거 막 그걸 화면을 내고, 김대중, 김영삼 후보 쪽은 텅텅 비어 있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면 국민들이 노태우가 많이 모였고 김대중, 김영삼은 허전하네. 어떤 공간이든지 비어 있는 공간은 있는 건데 그걸만 찍어서 보고 보여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이제? 에라이. 근데 왜 클린턴 얘기는 소개를 안 해줘요? 해주세요. 아니, 클린턴도 루인스키 때 자기 특검 받은 거 아니에요? 본인 특검이었잖아요. 네. 본인 특검 받았잖아요. 나한테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 해주세요. 그때 그 특검이 정말 1인 스타 검사였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예. 네. 뭐 엄청나게 집요하게 수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클린턴 클린턴이 때 막 미쳐버릴 것 같다는 뭐 그때 기사 기억이 나요. 맞아요. 클린턴 예. 때 본인의 특검이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나라의 특별검사 제도가 그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사실은 이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특별검사가 상당히 큰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고의 정점에 있고 모든 공무원의 기관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나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이런 기관들의 장을 다 임명하잖아요. 특히 이제 검찰은 검사까지 다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혹시 관련되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가족 또는 측근 이런 분들이 관련됐을 때는 사실은 일반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게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서 대통령의 국정농단 또는 권력남용, 직권남용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기 위해서 또는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즘은 언론을 통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텅 빈 공간 보여줘도요, 정어리 TV가 많이 모여있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고요. 네. 예, 이제 정어리 TV가 더 커지면 직접 취재도 하고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십시오. HW 전님 23,000원 슈퍼챗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23일이라 그러신 건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한다니 정말 제가 다 창피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요. 김명곤님 시청 중입니다. 85세 된 새층 꼴통 보수입니다. 이야, 우리 정치 1번지 댓글 지금까지 주신 분 중에 최고령 아니신가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좋게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윤가의 행태를 보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옛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라가 사유화돼서 망가지는 꼴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어서 25일 집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하늘이 도와서 최해병 특검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하셨고요. 보수형님 TV님 슈퍼챗도 보내셨네. 20201 2201원 탄핵열차 연료비입니다. 탄핵열차 연료비입니다. 이채양명주님 빙구는 바보 멍청이를 예쁘게 표현한 겁니다. 일명 빙신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25일 날 집회 크게 하죠? 예, 25일 오후 3시에 예. 서울역에서 송내문으로 향하는 대로에서 예. 뭐 야당, 시민단체, 일반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해병대 예비역연대, 예. 또 정의자 해병대인데 뭐 해병들도 엄청 많이 나오신답니다. 근데 해병대 전후에서도 나오려고 하니까 해병대 전후 여당인지 정부에서 어딘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제발 이번에 해병대 초원에는 나가지 말라고 막 공문 보내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그런 제보까지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일반 해병대 전후 이제 해병대 전후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 젊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분들이라든지 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정의전 해병대 연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마음에 그 굉장히 좀 반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은 얼마나 오실 걸로 예상합니까? 최소 5만에서 10만 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도 원래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 집회를 용산 관저 앞에 따로 하는데요. 예. 그날은 아니다. 무조건 서울역으로 하자. 3시에. 예. 그리고 이제 3시에 최병 그 집회를 하고 5시엔 또 광화문에서 그렇죠. 탄핵 집회는 그대로 촛불 하죠. 집회는 그대로 하는데 그 팀도 전국 집중이거든요. 예. 이번에는 5시 집회를 하더라도 미리 3시에 모이자. 지침을 내리셨더라고요. 전국에서 올라올 때 5시에 맞춰서 오지 말고 3시에 맞춰서 와라는 거죠. 서울역으로. 뭐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오셔도 되고 버스 대절에서 오는 팀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보니까 막 지역위원회마다 당원들이 뭐 버스 대절에서 올라온다는 공지도 많이 있고. 그러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KTX는 탄핵열차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탄핵열차가 되죠. 완전히 탄핵열차가 되고. 더 국민들이 열받는 게 저는 그 이제 미국 핑계댄 거 말고 뭐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야권이 추천하고 뭐 기자 브리핑 하니까 그 위원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 용산 집무실이나 국민. 그건 너무 정말 아까 김종박 씨는 진짜 국민들이 정말 개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보는 본인이 윤석열 본인이 한동훈 본인이 야권 추천해서 특검이 된 사람들이고 주치들이 해놓고 본인들이 얼마나 브리핑 거의 매일처럼 브리핑을 했어요. 역대 특검 중에 브리핑 제일 많이 한 특검입니다. 이게 수사는 생물이라고 그래서 수사 내용을 은근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원래. 네.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윤석열 한동훈 팀입니다. 특수부 팀이죠. 예, 특수부 기획.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뭐 거의 이제 검찰과 기자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쓱 흘리면 네. 기자들이 그걸 대서특필하고 그 대서특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주변 조사하고 그걸 이런 또 식으로 압수해가고 계속 그랬어요. 만들어냈던 당시 윤석열 한동훈 것들이 특검이. 자기들이 예. 했던 방식인데 자기들이 했던 방식을 지금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 아 진짜 구린 정도가 아니라 야 그 진짜 겁먹고 있구나. 이걸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제 국민들은 그럼 못 막아라고 이제 싸워야죠. 그래서 25일 날 집회가 매우 중요한 건 28일 날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네. 중대한 상징적인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공간에서 상상외의 국민들이 나와 계시면 아마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를 들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뭐 가깝진 않습니다만 용산도 아마 놀래 자빠질 겁니다. 서울역 용산이랑 네.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2016년 12월 3일 기억나십니까? 이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운동 주최했던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우리나라 전국 서울 190만 전국 232만 집계가 발표됐던데요. 그때가 12월 9일 탄핵 표결 앞두 때입니다. 와, 국민들께서 정말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 숭례문역까지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80조 6월 항쟁 때 우리 김철근 총장님이 참여했던 그 위안역에서 장례식 뭐 100만 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았던 그때 그게 실제로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엄청난 호소를 가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좀 여러 가지 생계나 생업이 바쁘시더라도 정말 나라 구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최상병의 죽음을 어떻게든 진성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들 한번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 마음을 한번 보여줘야죠. 예. 피터리님 해병대는 탱크 가지고 올라와. 예, 이제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야당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얘기를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탄핵 열차를 멈춰 세워야 되는 건 대통령이신데 그러려면 최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그러니까 통 크게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권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통과를 시키셔야 되는데
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이유를 대고는 있어요. 왜 그거를 브리핑하느냐, 그리고 왜 야당에서 그걸 추천하느냐. 근데 그 내용들은 이미 윤석열 검사 시절에 다 했던 특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혀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5월 28일에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3분 계세요, 국민의힘에. 저는 그 3분 말고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괜한 선택을 했다. 악수, 장고 끝에 악수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17명이 안 돼서 재의결이 실패한다면 저는 2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첫 번째로 최상병 특검을 다시 추진해야 되고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한다? 네. 장고 끝에 악수라고 그랬는데 뭐 장고나 했나요? 즉각 뭐 거부했는데. 예. 지금 진실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저께 공수처가 김규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주장이 엇갈렸지요. 박정훈 대령이 김규환 사령관이 대통령 경로했다 뭐 이런 얘기 전했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으면 정정당당하게 만나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안 만난대요. 만나면 그렇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말을 김계환 사령관한테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한 간부도 나도 김계환 사령관한테 대통령 경로 관련 언급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련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김정국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이거 뭐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 지금까지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기점을 중심으로 소위 조사한 내용들을 경찰에서 뺏어오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뺏어오는 일을 누가 했느냐 봤더니 좀 대통령실이 했다라고 하는 의심이 강한 거잖아요. 아니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여기에 왜 개입을 합니까? 안보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까? 오죽하면 그 유재훈 뭐 법무관리관인가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계속 통화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내용들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건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건 제가 볼 땐 대통령이 지시 아니면 작동할 수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로, 그 경로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졌고 그 지시에 따라서 충성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모든 위법행위들이 그냥 건건이 벌어진 상황이 이번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한 명만 있다고 그러는데요. 해병대 고위 관계자, 뭐 경로서를 들었다? 저는 이거 한두 명 아닐 거예요, 아마. 다 확인하면 경로설 자체는 그냥 명백한 사실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수사를 해서 결재를 받았잖아요.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결재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첩을 했단 말이죠. 이첩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경찰에서 그 이첩된 서류를 뺏어 와서 사건이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장관보다 위에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한테 결재한 상황, 결재까지 다 해서 완료됐는데 이걸 다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대통령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경로하고 질책하고 최근엔 통화했다면서요. 예? 질책했다면서요. 내용이 인정해버렸어요. 내용이 다른 얘기를 한 건데 왜 무리한 수색을 했냐고 10며칠 만에 그걸 질책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결국은 전화를 했다. 이 얘기가 확인된 건데 그럼 전화 내용이 결국은 본인이 주장했던 방금 우리 안진걸 소장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수사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 경로 내용으로 확인되는 지점, 이 확인을 특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기자회견할 때 반드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면 아니 대통령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경로했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술이 덜 깨셨나요?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야죠.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자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화를 냈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냐고. 빙구냐? 아니 이거 되게 대통령실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수색 작업의 지시 개선은 육군이에요. 근데 왜 해병대로 작사를 내는 거야?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자기들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 계속 대통령부터 아래까지 다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고 이 거짓말이 쌓이니까 공수처는 뭐 아주 쉽게 수사할 수 있죠. 그냥 대질만 하면 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쯤 이제 고발사주 관련자들이나 최상병 수사관 관련자들 중에 한두 명은 좀 사실 양심 선언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솔직히. 겁니다. 이제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뭐 이제 지금쯤 나와줬으면 하는 호소도 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영어 배울 때 맨 처음 그 나오는 그 참고서 첫 번째 문장이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였어요.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Honesty is the best way였던가요? 베스트 팔러시. 팔러시. 아유 죄송합니다. 제 기억력이 성문 종합 영어였던 것 같아요. 삼일체셨는데 그 내용이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맨투맨에도 했었나요? 예, 옛날 추억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셨나 보네. 아니요. 그 세계를 비교해서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어제 김정민 변호사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하면 편해진다. 진실을 얘기해라. 김기한 사령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잠 잘 잘 수 있어요. 김정민 변호사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장관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오전에 드렸어야 될 말씀인데 진실을 구하시면 편안해집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구하시고 이제라도 좀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사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애잔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쳐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현재 해병대의 모습 같아요. 뭐냐면 이 사건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해병대인데 다만 권력자의 그 무분별한 그 칼춤 때문에 지금 해병대가 다치고 있거든요. 그 일만큼은 오늘로 좀 종결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고 카운셀러 같습니다. 진실하면 편해지죠. 지금 진실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내부자 고발이 아마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세일러문님께서요. 찐정얼입니다. 매일매일 눈팅만 했는데 직접 글도 써봅니다. 장사를 하고 있어서 토요일 날 문 닫고 가볼까 합니다. 예, 정말 이런 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일러문님께서는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박시형님, 안진걸 소장님 잘 지내셨나요? 지금은 탈퇴했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병대 전국연대 회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때도 집회 안 나갔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 때는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1번지 짱짱짱. 와. 정현숙님, 저는 아들 셋을 군대 보냈습니다. 군에 보낸 저 같은 엄마는 군인만 보면 다 내 아들 같아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참 그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나가지고 안타깝게 신병이 희생이 됐는데 이런 사고들은요. 물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군의 기강이 무너졌을 때 항상 이런 사고가 납니다. 군의 기강이 왜 무너집니까? 위에가 무너지면 아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군의 자부심 중에 자부심이 해병대 아니었습니까? 해병대 진짜 사나이 되고 싶어가지고 재수, 3수, 4수까지 해서 해병대 들어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진짜 사내 해병이야. 해병대들 웃기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뭐 너 몇 끼야 그래가지고 뭐 몇 끼 선배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고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해병대인데 그 해병들이 지금 김규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팔강모를 쓰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것 얼마나 보면서 속상하고 밉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냐고요, 너네들이. 오늘 2부에서 권성희 변호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인터뷰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제 불렀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만나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분 간단치 않습니다. 잘못 건든 것 같아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예. 그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절도 증거 있으면 한번 고소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따가 뵙겠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절도면 제가 이거 받은 지 1년 반이 더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절도면 그때 당시에 이미 그 대통령님실에서 신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절도라는 거는 뭐 절도의 증거 있으면 저를 고소 한번 해보십시오. 절도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변호사세요, 변호사. 그리고 책을 아마 검찰에서 뭐 제출하라고 그런 모양인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갖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연락을 준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들어봅시다. 그 범죄의 증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증거를 가진 모든 국민은 당연히 그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 내건입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종교를 찾아가다. 뭐 말하자면 이제 범죄에 관련된 물건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인사 이동이 있어가지고 조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금 정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어떤 인사 이동이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 수사에도 직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오늘 조사 받고 갖고 나와가지고 그 이원석 검찰총장님께서 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이제 거기 맡길 생각이고 수사가 끝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님으로부터 반드시 제가 돌려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뭔 놈의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부인이 절도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뭐 말도 안 되네 진짜. 이게 무슨 뭐 나라예요, 뭐요 이게 진짜. 근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들이 사인까지 하고 지금까지 찍은 책을 지하 쓰레기장에 버린 경우는 또 이런 경우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가지도 없어요, 뭐요. 그러니까. 근데 걸려도 아주 제대로 걸린 것 같아. 예. 하필이면 변호사의 같은 주민의 예. 예.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 봅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했던 언양 불고기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나 좀 늦게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분은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님께서요, 마트 장보러 와서 출첵합니다. 언양 불고기 모두 5세트 주문했는데 주문이 많아서 배송이 좀 늦어진다는 문자를 좀 전에 받았네요. 정치 1번지도 정어리몰도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5세트씩 막 주문하시고 그러니까 밀리고 그랬나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품은 자신 있게 추천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올리브님 냉 울다리 맛있다고 친구들한테 추천했다네요. 불고기. 보스 형님 TV
불고기 먹고 기절했습니다. 너무 만나서. 예. 자, 그 조금 늦어진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나 늦어도 맛있는 거 먹고 말 테야 하는 분들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부 김철근 총장님, 김종호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권성희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고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아크로비스타 주민이시기도 하고 누가 버렸겠습니까? 그 책을. 근데 그 책을 주어서 이렇게 알리셨던 권성희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주어서 알린 뒤로 상당히 화제의 중심에 서셨는데 혹시 우리 정어리 TV에 처음 나오신 건가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데서 제가 못 뵀는데. 유튜브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또 뭐 영화 제작도 하시고 뭐 그러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예. 좀 아주 사랑하는 취미였는데 예. 어느 계기로 완전히 청산을 하고 예. 이제 변호사를 한참 하다가 예. 어떻게 그 과학을 만났는데 과학. 영화처럼 사랑에 빠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그 과학하고 이 책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 과학과 신학이 지금 이제 그 통합이 못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공부의 결과 그 과학과 신학이 서로 통합되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 활동은 하십니까? 8년 전부터 진화생물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신학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일을 줄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공부가 저한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은 지금 1년에 한 5건 이내? 예.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 일 하고 계시지만 그 일보다는 이른바 이제 영적인 면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지셨군요. 그러니까 영적 플러스 과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 관점으로는 영적인 것이 과학으로 편입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 네. 그 말씀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로 얼른 생각한 게 저 양반은 겁이 없나? 현직 대통령 부부인데 그거를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겁이 없으신 것 같다. 뭐 하는 분일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네네. 첫째는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법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게 하나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영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당하고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좀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그 분리수거장에 책 구하러 자주 가십니까? 지금은 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예.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크로즈업 해주세요. 예.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도 이제 살림 제가 거의 다 하고 예. 청소만 조금 도움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리수거를 제가 직접 하게 됐어요. 그때. 근데 그 조금 몸에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예요. 오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그렇게 갔고 그 입구에 신문과 책을 버리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 이렇게 통과해서 갔다가 통과해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오는데 근데 이제 1년 반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기억이 예. 그날 뭐 신문 버리러 갔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이 15권이 요렇게 쌓여 있었어요. 15권이었습니까? 15권. 요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눈에 띄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책은 책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다 예, 보니까 예. 조금 주워왔고 근데 이게 눈에 띄는데 또 그날 공교롭게도 그 대통령께서 사저에 계실 때는 경호원이 굉장히 많지 예. 않습니까? 당연히 예, 낮에는 예. 또 그 여사님께서 계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경호원이 많았는데 그날은 경호원이 싹 빠져서 한 사람도 없이 이사를 간 다음이니까. 이사 간 날이니까. 가는 날이었습니까? 가는 날도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벌써 가 계시지 않았겠어요. 예, 뭐 하루 예. 전날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경호원이 없는데 이 책이 보이니까 그분이 버리고 가셨나? 이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생각하면 다 읽으셨으니까 버리고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워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그 주의를 뭐 흩뜨릴 수 없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지점에 그냥 보관해 놓고 있었죠. 1년 반 동안. 아크로비스타에 몇 년 살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크로비스타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거주한. 예. 맨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들어가셨군요.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몇 년간 살았나요? 몰라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번 일 있기 전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뭐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이제 전혀 없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주민이고 또 그 검찰총장님 때 거기 계셨으니까 이제 총장이 여기 산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몇 번 탔어요, 같이. 만나기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뭐 그분이 뭐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라서 너 얼굴 안면 트고 소개하고 알고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좀 기회주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밤에 1시에 저희 아들하고 같이 그 옆에 근처에 편의점에 갔다 오는데 1층에 이제 그 두 분께서 커다란 개 2마리를 그 시간에 산책시키고 오셨는지. 그때는 언제 때? 대통령 되기 전에요? 아마 후보일 때 아니면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총장님을 그 사퇴하셨죠. 예. 임기 만기 직전에. 예. 그러니까 그때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후보일 때는 저희 엘리베이터 못 탔어요. 왜냐하면 후보 때도 벌써 경호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갔다 오니까는 개 2마리 갖고 그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계셨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니까 이제 같이 타고 가자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개가 그런지 저희 보고 이제 먼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하고 먼저 올라온 그런 정도? 예. 이웃으로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스친 정도군요. 예, 스친 정도. 예. 김건희 씨하고는 개인적으로 뭐 서로 말을 섞어보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상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없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나? 모르겠어요. 예. 그 윤 대통령님하고는 엘리베이터 3번 정도 탄 기억이 납니다. 예. 이웃하고 같이.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세평이나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더라? 세평은 단 한 번 들었는데 그 강아지 갖고 좀 정확하게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그 이웃이니까 대통령 될 줄 모르고 그랬는지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님 아니요 윤석열 이웃님께 강아지 갖고 이렇게 누가 항의를 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님께서 왜 우리 남편한테 항의하느냐 하면서 그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랬다는 그런 거는 뭐 제가 들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도 많이 키운다고 그러더군요. 예? 강아지도 많이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몰랐어요. 뭐 하여튼 뭐 예. 대여섯 마리인가 뭐. 네, 그래요? 예, 좀 많이 키운다고. 네. 자, 이제 지금 옆에 있는 책이 그때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던 책의 일부겠네요. 15권인데 그 15권은 다 갖고 계십니까? 다 갖고 있고요. 예. 요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책. 그러니까 골라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최재형 목사님 책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뭐 엊그저께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뭐 이미 제출하느니 소유권 포기하느니 그런 옥신각신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당연히 김영삼 대통령님 회고록 하고 전두환 대통령님은 뭐 독재자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지내신 분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대선 캠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총괄한 책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구나라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추억의 책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그 저자의 분이 이제 대통령님께 이렇게 이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이 버려진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누가 쓴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윤경숙이라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좀 갖다 줘 보실래요? 네. 예. 이 책도 그때 같이 버려져 있었군요. 예. 네. 여기도 대통령님 귀하 그리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 책도 받았는데 이제 버린 거군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본 바 네. 읽은 흔적은 없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책 욕심이 많으니까 예. 이 5월 1일 날 내가 이제 이 책, 그러니까 물론 1년 반 전에 갖고 있었지만 5월 1일 날 이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읽을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성경하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 게 덜 끝나가지고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그거 예. 공부 끝나자마자 읽어보려고요. 뭐 굳이 뭐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저게 최재형 목사가 썼던 책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글자가 있다고 그러던데 저것도 한번 좀 요거가 이제 요게 요렇게 예, 두 권 한번 좀 줘보시죠. 예, 요거. 예. 저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도 좀 줘보세요. 예.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최재형 목사가 책을 많이 썼군요. 아, 예, 그러니까 예. 공부 많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날짜도 있고 저자 최재형 목사. 이 책은 기독교를 제외한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 불교를 비롯해 통일교, 몰몬교 등 종교 현황을 담은 북한 종교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도우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책 역시 뭐 꼭 책을 줄긋고 봐야 본 것은 아니지만 들여다본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7월 23일이면 같은 날짜네요. 네, 다 같은. 이때 이 책을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우리도 이렇게 책을 이제 보관하는 걸 좋아하고 또 버리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책이 많고 또 몇 권은 이제 골라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한테 이렇게 서명을 해서 주는 책 이런 거는 버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들어가신 날이 10월 17일로 나오더라고요. 11월 7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급하게 읽어가지고 10월 17일에 이사 들어가셨대요. 이거 7월이면은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거 7월이고 이건 후보 때고 이거는 6월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님 부인이신 이순자 여사님께서 이제 주신 건데 거기도 뭐 서명이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예, 6월이에요. 그것도 한 번만 좀 줘보실래요? 1, 2, 3권에 다 써져 있나요? 1권에만 최근에 있나요? 받은 거를 1권만 한번 줘볼래요? 예, 겨우 몇 달 이거. 예. 전두환 회고록. 그게 전부 3권짜리인가요? 전두환 회고록은 3권이고요. 김영삼 이거는 회고록은 상하로 돼 있고. 네. 이거는 이순자 씨 글씨인가 보죠. 예, 그런가 봐요. 구국의 영웅으로 등판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남편을 대신해 이 책을 올립니다. 한상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이면 전두환이 언제 세상을 떠났죠? 그건 모르겠네. 그 다음인가? 한번 찾아봐줘요. 전두환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니까 이제 이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겠죠. 이런 경우는 이순자 여사 만나가지고 직접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순자 여사님 찾아뵀다는 거를 몰랐는데 MBC에서 제보를 받고 확인했을 때 이제 당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순자 여사님 찾아뵀을 때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순자 씨 만난 날짜를 보면은 뭐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날일 것 같은데. 네, 그날이래요. 예. 네. 근데 이런 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만났고 그렇게 만났는데 이 책을 어떻게 혹시 버릴 때 부주의하게 버렸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 지식의 영역을 넘는 거. 그분들이 뭐 어떻게 버렸는지 뭐 비서나 일을 도우시던 분이 실수로 버린지 저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변호사님 이 책을 이제 주워가지고 보고 맨 처음에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린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제 요게 이렇게 15건이 요렇게 땅에서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확인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제 습관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하느라고 이제 다른 책은 와도 펼쳐보지도 않아요. 예. 근데 단지 대통령님 거라는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경호원이 아무도 없어갖고 이사 간 것 같은 그날 이렇게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제목에 뭐 전두환, 정치, 대통령 이런 말이 있으니까 예. 그 대통령님께서 이사 가시면서 버리시고 간 책이구나 이렇게 짐작만 하고 올려놓고 1년 반 동안 잊고 있었던. 예. 그러면 그걸 보고 네. 어떻게 이런 책을 버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선물 받았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선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는 예. 항상 사거나 뭐 이렇게 버려진 책을 줍거나.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가끔 미련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읽고 난 뒤에 이게 미래에 내가 그 이용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그래도 안 버리지만 예. 뭐 납득이 돼요, 버리는 게. 책 버리는 거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제 이 전두환, 김영삼 이분들이 옛날 분이니까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부터 대통령 되실 꿈을 꾸셨구나. 그러면서 대통령 마침 되셨고 뭐 이 책은 내가 옛날에 다 읽었고 나 내용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버리고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태일 실록도 있네요. 전태일 실록은 이제 전태일 이분도 오래전 분인데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최재형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셨더라고요. 여러 자료를 많이 공부하시고. 전태일 실록도 최재형 목사가 쓴 겁니까? 예, 그분 저서예요. 오. 예, 예.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님께서 좀 진보 인사? 저 사실 저 보수 진보 전혀 글쎄요. 모릅니다. 예, 이 TV도 예. 뭐 보수 진보 모릅니다 저는. 예. 전태일 실록은 또 어떻게 또 김건희 씨가 갖게 됐나 했더니 그날 같이 주셨어요. 예, 그날 같은 날짜입니까? 여기에도 사인이 들어 있던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는 이제 8권을 주셨다는데 그 술 주신 날 같이 8권을 주셨다는데 그 중에 이제 4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가져가시고 이용 가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가져가시고 이거는 이제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버리고 가신 거 아닌가 이 전태일 생각을. 실록도 한 번만 좀 줘보실래요? 예. 요거 이제 1, 2권, 2권 다에 그 사인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최재형 목사가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군요. 아주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부 많이 하시고. 같은 날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책 4권하고 뭐 술하고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때 아마 준 것이 맞습니다. 모양입니다. 네네네. 저 그거 꼭 읽어볼 거예요. 네. 전태일 열사 책도 이렇게 길게 쓰셨다면은 이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책을 버리고 간 책을 주우셨던 게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렇죠. 10월 17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사 가신 10월 17일로 추정이 돼요. 그때쯤 이 책을 이제 습득을 하셨는데 알려지기로는 최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 책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생각을 하셨나요? 그거는 또 제가 방송에서 좀 조심스러운데 자, 첫 번째. 자, 평소에 제가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뉴스 안 봅니다. 드라마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외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있었는데 3월 말에 뭐 이종섭이라는 분 때문에 나라가 뒤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종섭이 누구길래 이렇게 시끄럽나.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뭐 최상병님 너무 가슴 아프게 돌아가시고 그거에 관련된 그리고 또 뭐 듣기로는 뭐 대통령께서 어쩌고 저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3월 말에 그걸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뉴스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요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 김건희 여사님 디올백 이 사건도 정말 나라가 뒤눕는데
내가 그 디테일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그날 하필 난 거예요. 5월 1일 날.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이종섭 그분을 이제 검색해 봤듯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디올백을 주셨대요. 그래서 조금 더 읽으니까 책까지 주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1년 반 전에 내가 주워놓은 게 그 대통령님 부부의 책인가? 그리고 뭐 최재형 하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아유 4권이 15권 중에 4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신기하다 이거 짐작했는데 맞았네. 그리고 그분 책이 있었네. 세상 살다가 별일이 다 있네. 그게 5월 1일이었는데 제가 제보는 5월 4일 날 했거든요. 예. 근데 5월 3일 날 저녁에 이거 방송에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제보하라고. 제보를 해라. 네. 꿈 이제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4402를 주셨어요. 4402. 4402. 예. 4402. 숫자를.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4402. 그 종교 관련 얘기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가끔 그렇게 숫자나 문자나 뭐 이런 식의 계시를 받으십니까? 아이고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매일 받았죠.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직 제가 뭐 발표할 때가 안 돼가지고 자세히 얘기는 못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예. 관련된 생각 말씀을 드리면 해몽 또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한글로 바꿔야 되거든요. 한글로 바꾸니까 이제 4402 또는 4402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02는 뭔가 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02가 맞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푼다고 제가 그 다음이나 네이버 앱에서 검색어를 넣으니까 다윗 왕이 사사들처럼 공의롭게 모든 일을 그 처리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찾으니까 사사는 이제 사사로움을 버리라. 그다음에 이제 공의는 우리가 다 아는 공의고 제가 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희 이웃이니까 그 사사로움을 버리고 네가 공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해석이 됐고 그 해석을 풀자마자 이제 제가 다음 네이버의 앱에 들어가서 그걸 검색을 했잖아요. 딱 MBC 그 뉴스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님께서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신속 수사 지시했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2, 3일 전에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최재형 목사님 책을 이 검찰팀에 네가 이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라는 계시를 받은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왜 5월 4일 날 그 뉴스에 제보를 했느냐 하면은 또 그게 이제 5월 3일 밤이었고 4시간 뒤에 새벽에 제가 이제 과거의 포스팅을 보는데 5월 4일 날 2023년 5월 4일 날 기자들에게 보내라. 바로 그들에게 보내라라고 적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이 책을 최근에 발견했고 예수님께서 그 검찰에 제보해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4시간 뒤에 기자들에게 제보해라 하니까 이거를 기자님들에게 제보해라. 그래서 제보하게 된 겁니다. 5월 4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보하는 과정도 일단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궁금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법률가시니까 최재형 목사가 일단 지금 그런 진술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올백뿐만 아니라 책도 주고 양주도 줬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증거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술은 이제 마셔버렸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처리를 했으니까. 근데 책도 만약에 권성희 변호사님께서 습득을 해가지고 갖고 있지 않았다면 최재형 목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이 없는 셈이 돼버렸겠죠. 저 때문에 신빙성이 확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증거물을 결국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날짜까지 접혀져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친필 감정을 해보면 네. 최재형 목사가 썼던 것이라는 게 바로 나올 거고 네. 그 전달했던 날짜도 적혀 있는 거니까 네. 최재형 목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시를 받으셨다면 네.
공의에 해당이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되겠다. 공의를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세계일보 어디 뭐 다 이렇게 했는데 다 시큰둥했다면서요? 제일 처음에 조선일보 보냈고 동아일보 보냈고 세계일보 보냈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뉴시스. 그러니까 제가 보낸 기준은 이제 다음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쳤을 때 각 신문사에서 한 분의 기자만 그 기사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거를 클릭하면은 그 기자님 이름 옆에 그 이메일을 네, 맞습니다. 알리는 그 우편함 같은 게 뜨더라고요. 예. 그걸 뜨면은 그 기자님의 이메일 주소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보 내용을 써가지고 붙여넣기를 다 해가지고 쫙쫙쫙 해갖고 10몇 분을 보냈는데 세계일보 한 번만 읽고 아무도 안 읽었고. 안 읽어버려요? 네. 며칠 전에 그 동아일보의 기자님께서 변호사님 왜 나한테 안 보내세요? 막 이래요. 저 예. 그분 알지도 못하는데 예. 내가 동아일보 2번째로 보냈어요 하니까 기자님이 이제 뒤늦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에 100통 이상 수백 통이 쏟아지니까 그 뒤로 밀려서 못 본 거지 일부러 제가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또 보기에는 봤어도 아마 또 겁나서 못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것도. MBC가 보도를 했죠. MBC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MBC도 제가 봐서는 이제 안 봤는데 MBC도 먼저 그 이메일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어쨌든 게시를 받았으니까 이걸 빨리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침 또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자님들이 안 읽으니까 기자님들 토요일 날에 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알려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지금 생각하면 그 MBC로 뭐 하라는 거였는지 MBC 그 기사 밑에는 카톡 제보라는 게 끝에 하나 더 달려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카톡 제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카카오톡 그 앱에 들어가가지고 카톡 제보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떠야 되는데 안 떠는 거예요. 막 한 10분 20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월요일날 임시 공휴일이고 화요일날 제가 다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뭐 연휴라서 애들 데리고 놀러 가셨나 보죠. 막 이러면서. 지금도 그러면은 그 제보하고 이렇게 알린 것이 공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왔고요. 그래서 겁이 안 나실 거고. 뭐 제가 겁이 나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계시라는 거는 말이 나왔으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신이나 계시를 듣는 사람은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었는데 안 하면은 제가 화가 미칩니까? 화가 미치지 않겠어요. 예. 신이 계시를 하시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톡 앱을 조금 이따 들어갔는데 갑자기 MBC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붙여넣기 했던 거를 이제 붙여넣기를 하니까 그 일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반가워가지고 저기요 거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지금 읽으신 거예요? 하니까 읽었대요. 혹시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그동안에 MBC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고 몰랐어요. 이런 것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이 뭐 유명하던데 그거 지금도 아직 검색 안 하고 몰라요. 저는. 이야. 그럴 정도로 지금 어떻게 세상 일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정말 오묘하네요. 맞습니다. 오묘하네요. 지금도 제 생각 똑같습니다. 예.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됐고 그 뒤로 이렇게 저게 됐는데 혹시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대통령실이나 뭐 또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뭐 이런저런 연락이 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5월 4일 날 제가 제보를 했고 4, 5, 6, 3일이 연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혹시나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이렇게 반환 요청은 좀 용어가 맞지가 않는데 어쨌든 뭐 최초에 그쪽으로 갔었다가 이제 이 쓰레기통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왔지만 예. 이제 그분들께서 혹시나 이게 뭐 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내가 입장을 정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약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정말 공의라는 말이 맞는 어떤 그런 그 자료들이 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들어왔고 또 제가 주장하기로 계시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꼭 받아야 되겠다면 법원의 판결 제기를 소송 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승소 판결이 나면 제가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지 않지요? 쓰레기통에 주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리고 쓰레기통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뭐 어떻게 했다는 증거를 재보십시오. 그쪽에서 승소하시려면. 적어도 쓰레기통에서 책을 습득을 했다면 네. 무언가 이거는 이제 자기 소유를 포기할 의사로 버렸다는 것을 그렇죠.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주워서 했으면 그거는 오히려 재활용을 하는 것이라서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절도가 될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5월 4일 기점으로 지금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건 없는 물건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미 뭐 폐지가 됐겠죠. 뭐 갈려졌겠죠. 예. 예. 그거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좋은 책, 안 좋은 책 가려가지고 정리는 거의 안 할 거고요. 당연히 전체 물건 다 가져가야 되는 거고 안 가져가면 쓰레기 적재되잖아요. 그날 딱 가셨던 것이 또 절묘하네요. 하루 뒤에 갔어도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섭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글쎄요. 제가 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검찰에서 오라고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한 것 같습니까? 습득 경위를 물어보려고 한 거였나요? 이제 제가 이제 참고인이고 뭐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왔다는 게 너무 쇼킹했다고. 제가 어디 뭐 유튜브인가 뭐 봤더니. 예.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현직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다가 버린 물건이니까. 아니 잠깐 뭐 질문이 뭐였죠? 제가 좀 정신이 약간 죄송합니다. 검찰에 가셨을 때. 검찰. 그러니까 왜 불렀는지. 제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약간 덜 자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좀 꺼드릴까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쇼킹한 물건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 경로를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고 왜냐하면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좀 그랬던 게 그 출석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님께서 임의 제출하겠냐, 소유권 포기하겠냐, 이제 그거가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포기 안 하고 임의 제출도 안 하고 지금 갖고 났지 않습니까? 책을 갖고 가기는 가셨어요? 갖고 갔죠. 증거물로? 그 4권만, 그 최재형 목사님 4권만 이제 갖고 갔는데 당연히 이제 그 제가 어떻게 습득해갖고 어떻게 보관하다가 어떻게 제보하게 됐냐 이거를 이제 진술을 다 진술을 했고. 근데 다만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받길래 이걸 소유권 포기를 시키려고 그런 시도를 했냐. 막 그 뒤늦게 좀 약간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나는 거죠. 검찰이 소유권 포기를 종용한 이유는 뭐라고? 종용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 의사 타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어쨌든 제가 안 했고. 그러면 검찰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타진했는데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가사 전문으로서 형사는 많이 안 했지만 수사 중에 이제 증거로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제출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유권 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소유권 포기를 시킬 의사 타진을 했느냐. 지금 제가 보세 소유권 포기를 했으면 제가 이거 갖고 나가가지고 그렇죠. 저 지금 요새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얘가 주인공을 저는 매니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변호사님께서 지금 공의를 실현하고 계시는데 네. 그 공의를 실현하는 일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소유권을 포기하셨다면 못 갖고 우리가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많은 가졌던 사람입니다. 뭐 시청자님들한테 그거밖에 안 보여줄 수도 없을 되잖아요. 거고 아 그냥 그랬나요? 이러고 네네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검찰이 왜 소유권 포기를 타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뭐 확실하게 네. 수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네네네. 치고 네. 또 다른 뭐 검찰에서 그거 외에 물어보거나 좀 밝힐 수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얘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최재형 목사님을 알던 분인가? 뭐 그런 것 좀 물었고 당연히 모르고요. 예. 5월 1일 날 검색하면서 글쎄요. 아니 목사님이 뭔 디올백을 주셔. 그 정도. 그리고 또 이후로 이제 MBC 뉴스 보고 뭐 유튜브 전혀 안 보다가 그 사건 이후로 받고 제가 뵀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조금 알던 분이고,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 검찰 조사를 받고 네. 나오시면서 네. 혹시 좀 어떤 새로운 느낌이나 또는 받고 나와서 오신 뒤로 또 어떤 새로운 계시나 이런 거는 있으셨나요? 게시는 매일 받습니다. 하루에 뭐 하나 이상 5개까지 매일 받는데 아직 그 발표할 시기는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저는 혹시라도 뭐 지치지 말고 계속 당연하죠. 해라 뭐 이런 계시는 있었는지. 당연하죠. 아, 그렇군요. 예. 당연하죠. 뭔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알려지게 됐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뒷받침되고 이런 것들은 또 서로 뭔가 커넥트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말씀 듣다 보니까 드네요. 저는 이제 그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제 뭐 그 몰카 공작 했다 이런 그 보수나 대통령실이나 뭐 국힘이나 그쪽으로부터 이제 몰카 공작을 했다라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디올백은 뭐 국고에 뭐 보관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신의 계시를 듣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가 뒤늦게 나타남으로써 그분들의 그 주장이 더 이상 국힘이나 대통령실 측에서 그런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수 없게 된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의 주장이 오히려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의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참 아까 예. 계속 무슨 계시를 바꾸냐고 했잖아요. 계속 바꾸는데 그중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제가 그 조사받으러 갔던 날 아침에 대도문문이라는 말을 받았어요. 예. 근데 대도문문은 그 김영삼 예. 대통령님의 평생의 그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좌우명. 예. 그걸 이제 아침에 받았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은 윤신혜를 받았어요. 가수 윤신혜. 열애를 불렀던. 열애 불렀던. 그래, 윤신혜를 내가 왜 받았지? 해가지고 또 이제 가수인데, 제가 이제 요즘 받고 있는 거는 다 이거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윤신혜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2022년 6월에 윤신혜가 사라졌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을 보는 순간에 윤신혜가 윤신혜로 딱 그 아까 제가 왜 4402가 한글 4402로 딱 바뀌듯이 가수 윤신혜가 윤신혜로 확 바뀌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근데 지금 윤신혜는 그 윤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 지금 이제 그렇게 현재 해석해 가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해석했어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왜 1년 반이 지나서 이런 책을 습득하게 된 것을 밝히게 됐고 또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가시는가 그 동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다 그 연장선입니다. 예, 네. 제가 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올백 사건, 최재형 목사 이런 것도 다 모르고 사시던 분이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뉴스의 한가운데 중심에 서시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세상 문제에 이제 좀 더 관심을 맞습니다. 갖게 되셨는데 저는 지금 그 중심에 서고 세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제가 계속 그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랬는데요. 신은 왜 존재합니까? 인간이 잘 살게 돕는 존재가 인간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존재가 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지도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 3월 말에 이종섭을 검색하면서 최상병을 봤을 때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 의정 갈등에서도 그 환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지 않았어요? 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건강과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있는지 전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은 우리 변호사들만큼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결 이전에도 또 판결까지 가는 그것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분노했을 때는 분명히 뒤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할로윈 참사? 그때 제가 대한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있었는데 좀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20대 젊은 분들이 157명, 9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이제 이번에 그 4월 16일 날 대통령님께서 그 총선 이후에 그 입장을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 국무회에서 이제 모두 발언으로 하셨는데 그날이 4.16 10주년이었습니다. 4.16은 피 같은 중학생들,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배에 갇혀서 수장된 그런 날이거든요. 10주년. 너무 마음 아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 대통령께서 그 어떤 생명의 그런 소중함을 좀 자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은 인간의 생명을 빛과 같이 다루는 그런 존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어떤 개입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대통령, 정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시군요. 그렇죠. 그것이 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뭐 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할 때 내세웠던 기치가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지금 과연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가 묻는다면 동의할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세웠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너무 이제 진보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갈등이 심하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희망을 봅니다. 우리나라. 이거 딴 나라 같으면 묻힐 수 있거든요. 다 얘기하잖아요. 다 비판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뭐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좋은 방송 하시고 제가 또 여기 초대 받아서 나오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신과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거고 제가 또 나온 거고 예. 또 최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거고 예. 이런 방송 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뭐 저는 희망을 봅니다. 싸운다고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이때에 이런저런 경위 또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알게 돼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살던 사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리고 갔을 것으로 보이는 책을 주어서 알렸던 권성희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책을 버리냐 이렇게 혀를 찾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책을 버리고 간 그 천박함을 넘어서서 무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포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한두 분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남이학종님, 제대로 되신 변호사님이 습득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올바로 돌아갑니다. 그러셨고요. 정연우님, 누가 이길까? 천공대 하나님. 푸품님, 4402, 앞으로 44일 후에 2명 감옥감. 그리고 팩트체크 해드리네요. 아까 이순자 씨가 전두환 회고록 이거 사인한 게 2022년 6월 16일인데 맞습니다. 그 사진도 띄워봐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사진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없어요? 예. 그 사진 그게 둘이 이렇게 있는데 그날 받은 책이 맞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댓글 당첨자 선정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어리 선크림 글래무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받으실 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님, 나나님, 그리고 최고령 댓글 써주신 김명곤님, 정연호님, 그리고 푸품님 5분께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어리몰에서 지금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언양 불고기 너무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배송이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좋아, 나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을래 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권성희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아, 네네. 예,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